이제는 그대로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리 조진만 우리 경실련의 정치개혁위원장으로 계신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조진만 교수입니다. 어저께 연구를 이걸 쓰는 걸 부탁받고 선거 결과가 늦게까지 나와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집이 또 인천입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아마 선거를 목격하면서 설왕설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21대 총선이 어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꾸준하게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긴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을 쳤는데 이 정도까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 임기 중반의 중간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대적으로 여당한테 유리하지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총선을 보더라도 2004년하고 2012년도에 이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 두 개 선거가 굉장히 특수한 선거였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 보수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이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해서 과반수를 장악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52석, 153석 아주 국민들이 근소하게 표를 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당들이 실패한 패배한 선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견제심리라든지 균형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고 여당이 그렇게 압승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21대 총선은 그게 완전하게 깨진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중에 아마 나중에 학자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은 두 가지 심판론이 제기됐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이건 뭐 당연히 어느 선거에서나 중간평가는 되는 거고요. 특이하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수 야당이 너무 발목 잡기만 한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라는 야당 심판론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높은 기대 속에서 추동을 했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국정 운영하는데 약간 그 비판점들도 있었고요. 정치전에서도 비판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을 잘 못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권을 출범시키고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밀월 기간에 허니문 기간에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포기를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1대 총선은 전국적인 선거 3번을 지금 연달아 승리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압승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냥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남은 임기에 대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레임덕 사실은 총선 지나고 나면 거의 차기 대법무도라든지 레임덕 정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와대 인사들도 다 일하는 사람들도 다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탄탄하게 임기 중반 이후에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췄다. 정치적인 동력을 갖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약간 심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구성된 20대 국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회 차원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의석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4차례에 걸친 전국 선거에서
받았던 그 민심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력하게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생각했던 바트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21대 총선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초창기에 참고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정부의 약간 비판적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오는 뭐 입국자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워낙 수치들이 뭐 두 번째로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고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 한국 현 문재인 정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생기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보니까 이번에 투표율도 조금 봐야 되는데요. 투표율도 좀 더 봐야 되지만 저는 부동층이라든지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참여를 이전 총선보다는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사전투표도 그렇고 당일투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중도적인 성향,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성향들이 현재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쏠림이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당에 대한 쏠림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국가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그런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 정보라든지 사실들을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의미가 있는 선거였고 민심이 투표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진짜 좀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정책도 그렇고 공천 과정도 그렇고 막말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번에 전국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권력이라는 게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는 건전한 견제 세력이 있는 게 중요한데 아마 지금 보수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기능들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보수 야당이 빨리 제 위상을 좀 찾고 건전한 이 견제 세력으로서 기능해야 한국 정치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21대 출범하자마자 엄청나게 싸우고 갈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